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해석학에서도 이제 수열에 관한 문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에 이제 275번째 질문으로 올라온 내용이고요. 해석학 단조 수렴 정리 6의 이런 제목의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 6의, 그러니까 단조 수렴 정리를 사용을 할 때, 그때 6개인 거를 이제 보이고자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게 뭐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극한이 우리가 재규적으로 정의가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항이랑 그 이전 항이랑 이제 같다고 놓고 보고, 극한값을 구하는 이제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런 문제에서 이게 6A이고 단조 감소함을 보이고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6A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열이 6A임을 보이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분이 이때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수열이 재규적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fx를 2-x분의 1, 네, 이렇게 두면 an 플러스 1이 f의 an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수열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도 할 겸 해서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규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거미줄 그림을 한번 활용을 해보라. 근데 뭐 이 거미줄 그림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뭐 정의가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거미줄 그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주어져 이것도 이제 그대로 쓴 건 아닌데, 요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주어진 점화 관계식이 이렇게 있고 6개인 걸 보이라고 하고 그다음 단조 감소 하는 거를 보이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문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뭐 바꿨다기보다는 이제 새로 워딩을 해봤는데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실수열 an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점화 관계식을 만족을 합니다. 이미 n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처음 문제가 하라는 거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a1이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수열 an이 이게 수렴함을 보이고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이상한 조건을 제가 하나 줬어요. a1이 이렇게 안 될 때 그때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시오. 사실 이제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탐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이 2번 문제의 풀이 자체는 꽤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출제가 된다면은 요걸 만족하는 A1이 구체적으로 하나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또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근데 요런
이런 점화식의 성질을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번째 질문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발문을 해결을 해보겠는데요. 거미줄 그림이란 뭐냐면 우선 이렇게 fx를 둔 다음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런 점화식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y는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릴 때 여러분들이 미분을 막 써가지고 위로 볼록인지 이런 걸 다 탐구를 하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그 정도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y는 2-x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점근선이 있죠. 그래서 점근선 y는 2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점근선 y는 2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수직 점근선도 있죠. x는 0. 근데 이거는 y축으로 돼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나가는 주요한 점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1이라는 게 힌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1 대입해보면 1,1을 지나잖아요. 얘가. 그래서 1,1을 지나고 여기에 점근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x분의 1 그래프 잘 아시잖아요. 위로 볼록하게 그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만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3도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1,3을 지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미줄 그림을 그리려면은 보조 그래프로 이제 y는 x 그래프를 같이 그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는 x 그래프가 1,1을 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쌍곡선 그래프인데 대칭성에 의해서 이 점에서 이제 기울기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들 미분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미분을 해보면은 여기가 기울기 1이라서 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모든 그래프는 y는 x 아래쪽에 있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요.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이 수열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을 할 차례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랑 y는 x 그래프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a1이 1보다 작은 값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보다 큰 값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a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1. 그러면 a2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그래프를 읽어야죠. x는 a1, 이 그래프하고 y는 fx하고 만나는 y는 fx, 여기는 y는 2, 여기는 y는 x,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일 때 x값이 a1일 때 y값을 이 y는 fx 상에서 읽어야 됩니다. 즉, 요 점의 좌표는 a1, a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a1, a2인데 우리가 이 a2 값을 다시 이 아규먼트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걸 x 값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y2를 유지한 채로 y는 x상에서 x좌표를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y는 x 쪽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이제 뭐가 되나요? 이 점의 좌표는 a2, a2가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계속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개만 써보면 여기는 a1, a2가 되고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a2, a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좌표가 a2일 때 y는 fx의 상에서 점의 좌표를 읽으면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되나요? a2, a3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y좌표가 a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x좌표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함수값을 읽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A2예요. 그 다음에 A3, A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얘네들이 계속 이걸 따라서 y는 x랑 y는 fx를 따라서 이 점으로 접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n이 단조 감소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1을 그 하계로 가진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걸 예측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예측한 다음에 증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우선 x에서 요 그래프를 빼서 자, x를 우리가 양수라고 할 때 x에서 이 그래프를 뺄게요. 2 마이너스 x분의 1. 이걸 왜 할까요? 요게 지금 x가 fx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주면 x로 통분했을 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어요? x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요걸 정리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0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x가 0보다 크면 fx를 내가 2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할 때 x가 fx보다 같거나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요게 0이 됐을 때 성립하니까 등호는 x는 1일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쵸? 이걸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an의 단조성을 보일 때 이용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an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an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얘는 뭐가 되나요? an 플러스 1이 되죠. 여기는 an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an이 an 플러스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 단서가 있죠. an이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큰 게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an이 0보다 큰 거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an이 0보다 큰 상태에서 an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an 값이 너무 작으면은 음수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6개인 걸 보이는데요. 자, 어떤 양이 있어요. 어떤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이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1보다 작아요. 그럼 딱 맞춰서 1보다 작다는 걸 보이기는 어렵지만 이거 훨씬 더 키워서 예를 들어서 이걸 10의 10제곱이라고 하면 x가 10의 10제곱보다 작은 거를 보이는 거는 훨씬 원래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쉬워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은 이게 성립하면 이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x를 좀 예측을 해보면 근데 이 수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쓸 때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운드를 너무 널널하게 잡으면 오히려 증명이 어려워요. 이때는 바운드를 딱 맞춰서 잡아줘야 됩니다. 요거보다 크게 잡아도 안 되고요. 작게 잡아도 안 돼요. 딱 맞춰서 잡아줘야 돼요. 예, 이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일 거냐 하면 AN이 1 이상이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대로 딱 맞춰서 잡아줘야 됩니다. 널널하게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AN이 1 이상이다 라는 것을 보일 겁니다. 자, 이거는 우선 A1은 1보다 크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AN이 1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나요? AN 플러스 1이 이것이 F의 AN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F는 1보다 큰 영역에서는 증가해요. 그렇죠? 사실 양수인 영역에서 증가하죠. 그렇죠? fx가 x가 0보다 클 때 증가. 이때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상이다. AN이 1 이상이니까 이거는 뭐 이상이다. F1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F1이 얼마예요? F1이 1이죠.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AN은 1 이상이다가 증명이 된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유계인 걸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유계로 완전히 보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AN이 감소한다는 건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이제 이 부등식에서 스타에서 보세요. AN이 FAN보다 같거나 크죠. 이게 뭐예요? AN 플러스 1. 아래로 6이고 단조 감소하죠. 아래로 6이고 단조 감소. 따라서 6이다. 게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하겠죠. 6의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겠죠.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AN으로 놓고 하는 게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조 수렴 정리 혹은 6의 수렴 정리라고도 하죠. 네.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근데 an의 범위가 1 이상이었으니까 알파도 1 이상. 이게 존재하죠. 그런데 이 극한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an 플러스 1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an 플러스 1이 f의 an이죠. 그런데 f는 1 근방에서 연속이죠. 연속이니까 극한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파였죠. 그러니까 이게 f 알파가 되는 거예요. 즉 알파는 1 이상이면서 f 알파는 알파다. 스타에서 우리가 이미 이걸 만족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등호는 x는 1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우리 이미 보였어요. 그러니까 스타에서 알파는 1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문제의 풀이에요. 그럼 더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응용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기 값을 조금만 바꾸면은 문제의 난이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초기 값을 좀 바꾼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A1이 1보다 큰 값이었어요.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예 음수다. 아예 음수가 들어오면은 쉬워요. 왜냐하면 음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 항이 2보다 크잖아요. 2보다 큰 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A1이었으면 여기가 A1이었으면은 A2가 2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는 요거랑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2가 2보다 크다가 나온 이상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가 되겠어요?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 아무 값이나 한번 대입을 해보면 대체로 여러분들이 즉각 음수를 거의 곧장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체로.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런 값이에요. 요 값. x절편. x절편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값이 계산이 안 돼요. 왜? fx가 2-x분의 1이니까. fx가 2-x분의 1이니까. 여기다 0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조건이요. A1이 n분의 n-1의 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와 똑같은 이야기냐면은 an을 계산할 때 0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0이 나오면 그 다음 항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바로 A1이 n분의 n-1 꼴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이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해 볼게요. 역함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y는 2-x분의 1. x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2-y분의 1이죠. 이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뭘까요? 내가 bn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해볼게요. bn은 bn 플러스 1은 2-bn분의 1을 만족합니다. 여기서 내가 b0는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1은 2분의 1이 나오죠. b0가 0인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a1을 0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항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b1이 2분의 1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역함수를 구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a1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2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만약에 b2가 3분의 2 요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직접 대입해 보시면은 3분의 2가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해 주시면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때 b2가 3분의 2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a1이 만약에 3분의 2였다면 a2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3가 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N이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n분의 n-1을 대입해 줬을 때 이것이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와요.
즉 이 점화식의 답은 여기까지 해서 초기 조건까지 해서 이 점화식의 답은 bn은 n분의 n-1이라는 겁니다. 이런 값들이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an이 언젠가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거미줄 그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나요? 아, 얘는 언젠가는 0보다 작아진다. 요것만 보이면 그러면 항상 수렴한다는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an이 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a1이 n분의 n-1 for all 이므로 an은 결코 0이 되지 않는다. ak가 0이 되는 k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an이 이게 무한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a1이 0에서 1 사이였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n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유지된다면 이렇게 가정 for all n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n이 항상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거미줄 그림을 통해서 예측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1 근처에 가까이 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0보다 작은 값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은 2보다 커진다는 거. 한 번 0보다 작아지면 그 다음은 2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귀류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부등식 스타에 의해서 여전히 유효하죠. an이 뭐가 돼요? 감소하죠. an 플러스 1이 fan이 요게 사실 작다고도 할 수 있어요. an 이렇게 됩니다. 아래로 6이고 가정했으니까 감소하니까 수렴하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렴합니다. 이 베타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뭘 만족하나요? f 베타는 베타를 만족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a1보다 작아야 돼요. a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근데 a1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베타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 베타가 있나요? 베타 0보다 크면서 y는 x랑 만나려면 무조건 1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불가능하죠. 이게 모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ak가 0보다 작아지는 이런 k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ak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ak 플러스 1은 이거는 2보다 큰 값이 되는데 2가 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이 2라는 것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 첫 번째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수렴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거미줄 그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